시황센터입니다. 시리아 불안감 속에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1% 하락하면서 출발한 코스피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862선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4포인트 정도 하락한 187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좀 긍정적입니다. 나흘째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56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반면에 소폭이나마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역시 한 500억 원 정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0.3% 하락하면서 130만 원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이 좋은데요. 각각 1.4%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리아 우려에도 개의치 않고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현대차는 4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아반떼 등 차종에서 엔진룸에 누수 현상 문제가 발생하면 평생 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1.4% 상승을 유지하면서 64,700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2% 하락한 38,800원, SK하이닉스는 1.7% 내림세 보이면서 27,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514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하락한 전일 대비 11포인트 정도 빠진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한 160억 원 정도, 기관은 3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은 사는 시장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6% 넘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매각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1월에 헬스케어를 매각할 예정이고 또 셀트리온 역시 내년 중에 글로벌 제약업체와 합병할 계획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도 오늘 7%의 급락이 나오면서 36,200원인데요. 최대 주주 이정훈 대표의 대규모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CJ오쇼핑은 2.5% 하락한 324,300원, SK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2.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ENM도 2% 빠진 어느새 주가가 36,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포스코 ICT는 2.24% 추가로 빠지면서 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고요. 파트론과 SFA도 각각 2%, 1.5% 하락하면서 주가는 17,100원, SFA는 48,800원입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이나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한 2원 70전 정도 상승한 1119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소비자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30전 정도 상승한 1116원 6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달러화 매입세는 제한적이고 또 최근에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 중후반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7% 정도 하락했고요. 전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872. 그래도 1% 갭 하락 출발했던 것에 비하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외 사태 또 시장 문제 등으로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 5장 파업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흐름 살펴보실 거고요. 오늘 전화 연결은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리아 불안감 속에 증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녘에 일단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다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이 신흥시장이 아닌 이 선진시장들의 주가 하락,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소는 최근에 이 불안감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 시리아 사태, 이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라크 사태에서도 경험을 해봤듯이 일단 미국의 개입이 진행되면 단기적인 쇼크는 분명히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단 단기간에 마무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 유가 상승을 굉장히 좀 많이 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TI 굉장히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뭐 자원개발주라든지 화학주들, 정유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조기 출구 전략 이 부분인데, 이 최근에 차기 FRB 의장으로 이 서머스가 부각이 되면서 이 조기의 출구 전략들이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서머스라는 사람이 전통적으로 재정 정책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의 어떤 조기 정상화 이 부분이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체인을 좀 말씀드리면 이 조기 출구 전략 이슈 같은 경우 글로벌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요. 금리가 상승되면 역시나 금리 상승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최근에 또 이런 이 불안감들 때문에 금값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봤을 때 안전자산에 최근에 좀 이 선호 현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시나 금 가격이 전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시장 변동성을 굉장히 좀 급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현선물에 대한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며칠 안 됐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 거의 1조가 가까운 매도 포지션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의 매수 포지션을 좀 쌓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현물을 좀 담았고요. 근데 과연 이게 국내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완전히 좀 터닝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베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고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리아 쇼크에 1% 하락한 코스피 현재 좀 갭 하락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질 수 있다. 이 부분 물론 대형주 중심이지만 많이 빠지겠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덜 서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하방 포지션, 외국인들이 그에 반하는 반대 포지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시장이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출렁일 수 있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 그만큼 국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태 같은 경우 변동성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증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충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지껏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관련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미국을 중시로 한 대부분의 시장들이 충격은 분명히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리아 사태와 관련 없이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국내 방산주들이 이렇게 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내 방산 업체들, 물론 큰 업체들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업체들은 그렇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테마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밖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에 있는 방산 업체들이 이 시리아와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이렇게 방산주들의 많이 이 매기가 오는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의아하다. 오히려 조금은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개인분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방산주를 좀 담아보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자동차주, 특히 현대 기아차는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운수장비 업종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 많았는데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효과들도 좀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파업이라든지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아직까지 좀 괜찮다. 그리고 또 일본이 좀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조금 우려감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운수장비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완성차보다는 역시나 부품 업체들에게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특징이 다양한 테마주들이 재상승세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 관련된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테마주, 뭐 오늘 또 뭐 시리아와 미국의 어떤 전쟁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방산주를 끌어올렸듯이 전형적인 약세장에서의 특징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국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형주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 있을 거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좀 리스트를 올려놓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약세 시장 이어가고 있는데 나아가서 오후장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외부 변수들 이 부분이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뭐 양봉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따라가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음봉을 좀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덜 다칠 수 있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최근에 외국인이 이 대형주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지수 플레이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물과 선물 포지션은 당분간은 좀 꼼꼼히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않은 장세가 맞습니다. 뭐 기관들도 그렇고요. 기관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시장을 좀 받쳐보겠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당분간은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 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신 쪽에서는 29일쯤이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마감된 간밤 미국 증시는 1%에서 2%대로 낙폭이 더 커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밀리는 등 부진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폭은 적습니다만 현재 코스피도 하락 중입니다. 1860선에서 밀려 출발했다가 낙폭은 1870선 정도로 줄여놓은 상황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 가운데 약세장 쪽에서 자동차주들이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어제 2% 가까이 밀렸었던 코스닥은 오늘장에서는 2% 이상으로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장중에 10% 이상 하한가로 밀리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시장 상황 점검과 함께 종목 상담까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전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선물 시황부터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왕 두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해외 악재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매수를 잡고 올라가시는 것이 오전장과 똑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종가상 부근에서 모습을 봐서는 거의 현재 기준점에서 위아래 진폭상으로는 0.5포인트 내외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후장에서 이제 어제의 학습효과 비슷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놓고 보면 시장은 보란듯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즉 유지가 되고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 반등 자체가 계속해서 해외 증시에 대한 흔들림 부분은 구간은 있지만 이 부분들은 좀 우상향 쪽으로 좀 열려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고요. 현재 개인들이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의 시장이 위아래의 변동이 작은 가두리 박스권,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박스권이 형성이 됐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세가 확장이 되다가 조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과 투신 쪽의 매도가 이제 조금 진정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전장에 양쪽 포지션 자체가 도합의 1,100억을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합 부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점 매도는 정확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는 입장이긴 한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급락 부분을 낙폭 자체를 축소하다가 다시 되돌림을 만들다가 현재 빠르게 전화 연결 직전에 지금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포지션 트레이딩 자체가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현재 조금은 손실 구간을 안정화 단계 쪽으로 출발점으로 갖다 놓기 위한 작업에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면 현재 기준에서 콜옵션 쪽의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풋옵션의 공격적인 성향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대외적인 변수와 국내 자체적으로도 월말 효과를 견디고 있는 것은 연기금 하나밖에는 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현재 좀 약한 모습 속에서 지수 하락 쪽의 베팅들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이제 비차익 쪽에서도 더 이상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지 못하자마자 매도 전환 쪽으로 지금 전향이 되었고 결국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유발이 나오는 부분 차익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 프로그램 쪽에서는 당분간은 끊임없이 조금은 출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깨끗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오늘장 이제 마지막 오후장 대응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분봉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박스는 현재 기준점에서 이런 박스가 하나가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박스보다 조금 작은 박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포지션 자체와 내려오는 포지션에서 자금력이 좀 쏴주고 있는 특징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기준점을 놓고 보면 그렇고요. 자, 10분봉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갔을 때 전반적으로 아침 초반부에 낙폭을 축소하는 이쁜 뚱땡이가 만들어지고 조정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을 감싸 안하는 부분에 그 안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팅 중요 자리에서 슈팅이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개인들이 여기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지금 붙여주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을 일단 지수로 올려놓고 싶어 한다라는 힘, 그게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개인들 자체적으로도 일단 조금 상방을 가져놓으려고 하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추세 자체를 우상향으로 만들기 위한 패턴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벌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작업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학습 효과는 논하지 말자. 양쪽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먼저 시간차로 어제와 비슷하게 이것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급락을 먼저 만들고 바로 이탈 나오는 모양에서 만든 것처럼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그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은 위쪽으로 외국인이 보내주고 싶어하는 힘이 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진정되는지를 좀 보고 또는 확산되는지가 볼 필요 있다. 그것이 오후장의 가장 큰 흐름의 키가 될 것이다 라고 열어두시는데요. 둘이 도합 매도의 확대가 1,100억이 넘어가면 고점 매도로는 일관하는 오전장 전략 유지합니다. 그렇게 놓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자리 변곡점 가면 위쪽 상단은 245.35로 이렇게 설정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범위를 좀 타진해 보겠고요. 결국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리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그 자리 부분에서 오픈이 돼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중간 밴드 242.65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자리점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244.30에 거래되니까 이 65까지 이탈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순간적으로 1P 정도가 조정포가 나오는 것은 오늘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열어두셔야 되니까요. 위쪽 상단 반드시 지키시고 중간 밴드인 242.65가 종가상 깨지는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종가상 깨지게 되면 외국인들의 1차 발빠른 만기를 대응하는 포지션이 정립이 되고 나서 조정포가 좀 하나 열 수 있다라는 것만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부분이 없다라면 어제 기준 부분에서도 들어 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최하단 밴드 여러분들께서 계속 대세 하락론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징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상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이 240.30이 만약 급락으로 깨지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의 패턴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진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수급이 다 꼬여버렸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니까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지 계속해서 그냥 오늘도 보니까요. 오전에 여기서 다 매도를 때리셔가지고 손실이 어제와 같은 패턴들이 지금 많이들 만들어졌다는 설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대외 변수 때문에 억지성으로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들은 이미 지난번 1조 4천억대 시간벌이를 하고 나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좀 유리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만기에 대한 변동 확대와 최대 수익 구간을 가져가려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후반부부터 그 움직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임팩트 있고 빠르게 단기간에 승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으로 저항대만 너무 보지 마시고 지지력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남들과 다른 한 땀 한 땀 구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의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향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요목조목 따져보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탑픽이 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탑픽 주는 거래소 쪽에서는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코스닥 쪽은 한세실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현재 약세장 속에서 자동차주가 선전하고 있는데 현대위아 마찬가지로 한 4% 정도 오르는 거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한세실업은 한 반등이 좀 나오기 모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 금일 4%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섹터들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등속 조인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뿐만이 아니라 공작기계 그리고 방위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전쟁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었죠. 시리아 부분들의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 방위 사업 부분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기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 실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스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한세 실업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증설 부분들에 따라서 비용이 일단 차감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 3공장이 일단 증설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가동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 그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인건비나 생산 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초과적인 수익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위아 그리고 한세실업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공략해 보려면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목표 가격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현대위아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입니다. 일단 한 번은 벗어난 이후에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전히 박스권,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고 자동차 섹터, 특히나 부품 섹터들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추격 매수는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뭐 16만 원 이하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 2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는 전 고점권역입니다. 일단 17만 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거래량이 또다시 일단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17만 원, 2차 18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박스 하단입니다. 15만 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내려왔을 때 가격대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세실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은 그렇다면 매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네, 한세실업도 단기적으로 19,000원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13,000원대까지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단 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근데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5일선, 단기적으로 5일선과 10일선이 하반각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14,000원 이하권역에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된 금일이죠. 금일 형성된 저점입니다. 13,3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은 14,000원 이하 구간에서 진입 가능하겠다 보셨고요. 목표 가격은 15,500원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시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순위 베스트 5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먼저 1위부터 열어봅니다. 셀트리온이 이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한가로도 밀리면서 코스닥 낙폭을 키웠었는데 현재는 10% 안쪽으로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2위 확인하겠습니다. 써니전자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의 창당 작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초반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한 9% 정도로 줄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위 열어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세장 쪽에서 상승하면서 이 전고점 위로 올라오는 모습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위는 현대상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하락세 멈추지 않는 가운데 18,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STX 엔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하는 종목인데요. 차익 매물 나오면서 현재 하락 중입니다.
네, 검색 순위에 크게 오르는 종목, 또한 크게 밀리는 종목들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여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아차를 좀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시장은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물대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저항대 라인대, 즉 매물대로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줘야지만 매물 소화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을 타고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권역에서는 매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좀 시간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해보는 방향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을 기다리셔서 박스권 전략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아차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조금 아니다, 주의하십시오라는 종목은요? 예, 일단 테마 중에 써니전자입니다. 뭐 네. STX 그룹주들 같은 경우 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땐 참 좋습니다. 참 좋은 부분들은 사실인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대선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크나큰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다시 제자리를 돌아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겠으나 일단 이렇게 과거에서처럼 큰 폭의 좀 상승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초보분들이라면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까지도 적자 기업으로 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아예 쳐다보지 마시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실적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의할 종목으로 당부하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색 순위 상위 종목들을 모두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뜨거운 테마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예, 뜨거운 테마주는 여전히 방산주입니다. 네. 일단 방산주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스페코라든가 빅텍, 그다음에 퍼스텍, 그다음에 슈니드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금일 뭐 빅텍이라든가 스페코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준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리아 쪽에서 뭐 서방 국가 쪽에서의 군사적인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네. 방산주긴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증가가 될 것인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아에 대한 군사 대응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덩달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보자 실질적으로의 수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산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을 택해 주신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퍼스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스페코와 빅텍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원고를 쓰기 전까지는 한 2020원권역의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단기 분봉 5분봉입니다. 일단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중 바닥의 모습들을 보이고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2,000원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2,000원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 단기적인 관점으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5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9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투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900원을 일단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퍼스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였기 때문에 2,15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900원 정도, 오늘 저점 깬다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로스의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방금 만나뵀던 정재훈 멘토님을 비롯해서 이 샘플러스 5인방의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전화 신청 방법은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가 않았으니까요. 바로 저희에게 문자, 전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해 주실 분은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맞아요. 서울반도 때 보유 중이신가 봐요. 한 5% 정도 내리던데. 고민이 많으셨구나. 저희가 힘나실 수 있도록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서울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종목 있습니까? 네, 유성기업이요. 네, 유성기업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요? 한 20% 되고요. 네. 5,330원에 매수했어요. 네, 5,33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도 좀 손실 중이시고요. 서울반도체 매수 가격은요? 38,700원이요. 38,700원에 비중은 유성기업은 20%였는데요. 서울반도체 30% 됩니다. 조금 더 많은 비중 30%로 보유 중이십니다. 힘낼 수 있도록 빨리 상담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성기업하고 서울반도체 가지고 계신데 오늘 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안 좋으네요. 네, 그 영향 좀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서울반도체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안 빠지는 종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다 흔들리는 거고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단 말이죠.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100일 정도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출 부분에 있어서 그 상승 기대감 때문에 잘 움직여줬던 거고, 또 한 번에 또 이제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은 또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제 기준에는요,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저점 부분에 해당했던 부분인 한 36,000원대 부분까지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하면서 하셔도 괜찮은 건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큰 걱정보다는요, 조금 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비중을 늘리시고 싶으시다면은 약간 기다리셨다가 한 36,000원이 깨지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 아, 예. 그게 아니시라면은 계속적인 좀 보유, 너무 정말 짧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예, 예. 조금 최소한도로 3분기 실적 확인하실 수 있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장이 좀 근데 흔들릴 수 오늘- 있어요. 네. 오늘 그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원인은 뭔지. 원인을 따져보자면요. 지금 이제 오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수급이 외인들이 한 30만 주, 기관이 8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잘했던 외인들이 다 던져버리니까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져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도 바닥권에 어느 정도 한 3만, 한 5천 원대부터 매수했던 물량들을 한 최근 들어서 3만 9천 원, 3만 8천 원대 좀 던졌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흔들릴 거예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6,000원이 깨질 경우에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는 한 번 더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약간 단가를 낮추셔서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은 매수가 정도가 됐을 때 평균 단가가 됐을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아마 가장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가 지분의 한 10%가 넘는 주식을 블록딜로 내놨다는 소식에 또 약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에 관련해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예. 지금 이 그 부분도 영향을 제가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자, 5% 이상의 지금 하락폭이 그 영향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뭐 크진 않은 정도입니다. 안심할 정도의 하락폭이라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조만간에 블록딜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뭐 대조적 물량을 좀 정리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 주주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같이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한 부분으로 블록딜을 하는 거거든요. 그 회사랑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담보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좀 더 깨질 경우에는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블록딜로 이한 하락폭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성기업입니다. 네네, 유선. 네, 자동차 이제 부품주인데요.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들어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매수하신 게 5,300원 부분이에요. 네네. 매수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조금 흔들립니다. 4% 정도까지 현재 좀 오늘 장 빠져주고 있고요. 또 어제 장에서도 조금 많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줬어요. 유성기업은 또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1분기 이후부터 올해부터 해서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 상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올해부터 지금 서서히 1월 달부터 해서 새롭게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자면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좀 강하긴 했어요. 근데 외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매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떤 흐름이냐? 오늘 유성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줍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흐름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나갈지언정 유성기업은 외인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끼고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에 잘 갔듯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유성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짧게 보실 종목 절대 아니고요. 조금 장기적인 플랜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지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좀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최소 이 종목은요.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는 분명히 옵니다. 5,5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없이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요. 기간을 말씀드려보자면 좀 빠르다면은 한 3분기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한 10월 정도 되면요. 분명히 또 새로운 신고가 형태를 그려주면서 한 6,000원 정도까지의 반등폭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서 좀 가져가시는 전략. 당장 팔진 마시고 좀 더 빠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큰 폭의 하락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고 좀 6,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으셨던 두 종목이었죠. 유성기업과 서울반도체. 일단 대표님의 의견은 큰 걱정 마시라.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예상된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많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아예 만족스럽습니다. 네, 한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요. 나중에 또 상황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주신 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께서요, 삼성 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9,0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요.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이죠. 주가가 완전히 좀 깨진 상황인데 회복을 조금 못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켜야 될 라인 자체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9만 원대 라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얼마나 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같이 그룹주로서 가줘야 되는데 또 힘이 없는 모양새고, 최근 들어서 또 IT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또 그렇게 녹록치만도 않습니다. 자, 삼성전기 수급도 마찬가지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수급에서도 그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누가 조금 사줘야 되는데 외인들도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최근에 조금 8월 23, 26일 날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서도 여지없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좀 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부터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라면, 지금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바닥이라면 어디를 바닥으로 보셔야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자체. 주봉상으로 해답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바닥이라고 조금은 장담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바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은, 특히 투신권의 매수 자체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에 다시 빠져나갔던 기관들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크게. 그리고 외인들도 다시 이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추가 매수 자체를 먼저 좀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당장은 아니고요. 최소한 21선 위로 안착을 한 이후에 정말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바로 올라가듯 했는데도 깨졌던 흐름 자체가 좀 나아졌기 때문에 20선 위로 안착한 이후, 그러니까 8만 원대 가격을 한동안 좀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려보고, 그럼 반등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격. 1차적으로는 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전제 조건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130만 원 위에서 오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추세적인 반등을 가져오는 구간,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그래도 130만 원 위로 안착해주면서 130만 원, 132만 원, 3만 원대 위로의 흐름이 같이 나와주는 포인트가 잡힌다면은 삼성전기 역시도 같은 흐름을 타고서 조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아마 한 8만 원대 초중반대, 8만 원 초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횡보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 9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목표가를 한 1차적으로는 한 9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지금 당장으로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대응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목표 가격 9만 원 정도도 적당하겠다는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신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저희 상담해 드릴까요? 시청자님. 예, 종근당이요. 네, 종근당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66,480원에 10%인데요. 69,000 66,480원이요. 66,480원의 비중이 10%요. 10%시라고요? 예. 혹시 시청자는 지금 TV 볼륨 키워두고 계신가요?
예, 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근당 매수하신 가격은 66,48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일단 좀 지켜주나 싶었던 6만 원대 라인이 오늘 조금 깨졌습니다. 이제 조금 올라줄 수 있을 것인지 대표님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종근당이 지금 이제 좀 많이 흔들렸죠. 8월달 들어서부터. 그래서 조금 물리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근당의 제네릭 의약품 관련해서 조금 굉장히 잘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차트상의 흐름에서 나타나 주지만서도 5월 달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도 어느 정도 고점 라인을 생각했던 6만 원대가 상승해 준 이후에 다시 5만 원대까지 밀렸어요. 한 만 원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7만 2천 원대, 7만 원대부터 해서 다시 주가 흐름 6만 원대까지 밀렸는데 지금 이 시점 자체가 121선 라인 자체를 터치해주면서 반등을 준 그 흐름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똑같은 추세로 한 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급적인 측면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을 줬던 포인트들을 살펴보자면 바로 6월 말부터 해서 7월 달부터 해서 반등을 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해서 수급이 조금 풀렸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이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새빨갛게 들어와줍니다. 이 물량들이 기관들이 끌고 가주면서 주가를 7만 원대까지 상승을 시켜줬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해서 다시 기관들이 조금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 물량을 고스란히 좀 뱉어내주면서 기관 보유 물량이 또 없어져 버린, 다시 기관들의 보유 물량 자체가 싸그리 빠져버린 모양새거든요. 그럼 다시 기관들도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종근당을 가지고 또 수익을 내기 위한 분명 기관들이, 관심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이랑 영업이익 분야 10% 이상씩 상승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를 매집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에 매집을 해주면서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종근당은요, 팔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종근당은 조금 물려가셨다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흔들려주면 좋겠지만서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5만 한 6,000원, 7,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판단하고요. 그 시기까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를 조금 더 하시는 건 어떨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 상황은 좀 힘들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올라갑니다. 시장 상승하는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서 조금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어떨지. 대신에 막 담지 마시고요. 한 며칠에 걸쳐서, 한 일주일에 2주나 걸쳐서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괜찮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 반등을 준다면요. 전 고점 라인 7만 원대인데요. 그 이상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근당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힘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자까지 저희가 만나 뵙고요.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44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7천 원이고 비중이 10%신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현대차를 말씀드리는데 현대차는 두 가지 방법을 대응하셔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인 방법과 단기적인 방법을 다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장기적인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추세상으로 볼 때 항상 현대차는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 시점 자체가 21선 깨고 난 이후부터 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흐름을 탄다면은 어느 정도는 고점 라인에 도달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깨지거나 약간 다시 밀렸다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놀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연말까지, 또 연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지자 형태를 좀 보여주면서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의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약간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은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내일장에서 한번 흔들려서 주가가 떨어져 약간 밀려버린다면은 다시 21선까지 해당하는 한 23만 원 아래까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좀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져갈래 하면은 연말까지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주식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이 시점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수익을 내시려면은 좀 매도하시는 게 낫고요. 또 시장 상황이 지금 또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차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기아차가 들어왔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2443번님 현대차 상담받으신 그분 맞습니다. 기아차도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37,7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25%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목표 가격 궁금하시다고요. 4만 원이 안 되시네요. 네, 그러니까 37,700원. 2010년도에 매수를 좀 하셨고요. 예. 차트상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이 당시 매수하셨는데 8만 원대, 7만 원 넘어가셨을 때 정리를 안 하셨고요. 그렇다는 것은 목표가가 9만 원 이상 이시라는 소리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또 그 당시 또 기관들 역시나 2011년, 2012년도 때 10만 원 얘기도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잘 움직여주다가 또 한번 2012년부터 해서 또 많이 흔들렸던 그런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또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기아차가 새롭게 가격을 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추세적인 플랜 자체, 추세적인 그 분위기 자체가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그 박스권 내에 그러니까 한 7만 원부터 이 정도 라인, 제가 지금 네모칸 쳐드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한 6만 5천 원, 7만 원대 라인부터 해서 8만 원대 정도 라인까지의 반등은 1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물려 계신 분들, 네모칸 이 시점 자체에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를 잡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한 7만 원, 7만 원대 부분으로밖에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을 뚫고 올라가주면서 새롭게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힘겹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갈 겁니다. 그렇지만 7만 원대 정도에서는 좀 더 욕심을 내신다면 가져가셔도 되겠지만서도 제 기준에서는 좀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랑 마찬가지로 조금 꾸준하게 또 21선 타고서 가는 흐름이기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을 가져올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갈지점도 똑같이 그려주고 있고요. 역시나 약간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은 한 2배 이상 정도의 수익까지도 날 수 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 기준은 3분기 실적 확인할 수 있고 또 연말까지 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 매수하신 실점을 보니까 목표하실 가격이 9만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8만 원대 정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은 한 7만 원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이 종목은 8501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5,920원,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테크윙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테크윙을 주목하고 있는 제 관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좀 가려는데 지금 장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밀려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 열어보자면 기관들이 이 종목을 차트상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6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5월부터랄까요?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쭉쭉 던져주면서 물량을 계속 뱉어냈습니다. 그 물량들이 거의 한 40만 주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다시 그 물량을 담으려는 시도 자체가 정확하게 연기금에서 다시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8월 19일부터 해서 연기금이 한 12만 주가량의 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매수가 돌아오는 그 거의 시점, 첫 번째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고스란히 뱉었던 물량들을 다 담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21선 위에 안착시켜주면서 7,000원 정도까지의 저는 상승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왜 7,000원이냐면요. 3월, 4월에 걸려 있었던 그 박스권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걱정되는 부분. 하지만 이 당시에 개인들이 물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끌어올릴 겁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우상승하면서 한 몇 달에 걸쳐서 지금 8,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5,000원까지 밀렸던 기간이 한 3개월가량이 됩니다. 네. 역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서 주가 천천히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안으로는 1차적으로는 7,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가능한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고요. 충분하게 현재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 있습니다. 네. 지금 장이 흔들렸기 때문인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시는 전략 또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주셨어요. 테크닉 목표 가격은 7,000원, 그리고 지금 가격도 추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장 파워업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